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시TV입니다. 네, 저는 제가 이제 현장을 좀 댕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뭐 전업은 아니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부업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어저께 제가 만나뵌 분이 있어요. 현장에 가시면 현장이 이렇게 가서 배우면 좋은 게 뭐냐면은 그냥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돈도 벌면서 그다음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사회 경험이 많으신 형님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그러니까 임기응변 능력을 지금 키울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거친 일을 함으로 인해서 좀 이렇게 그런 생존 본능을 많이 키울 수가 있는 거죠. 사무실에 앉아갖고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이제 몸을 하다 보면은 물론 다칠 위험도 있어요. 항상 안전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이제 현장 일 하다 보면은 뭐 서로 본론에서 좀 벗어난 얘기지만 어쨌든 복장이 가장 중요하고요. 뭐 항상 여름에는 뭐 안전화부터 해가지고 각반 그다음에 토시 그다음에 뭐 조끼 이런 게 다 연장이 다 있습니다. 요즘에 하도 이렇게 인식이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오히려 저희는 안전모를 안 주면 솔직히 예전에는 안전모를 막 이렇게 뭐 갑갑해서 안 쓰시는 분도 있었는데 심지어 요즘에는 현장에 가시면 안전모를 사갖고 다니시는 분도 계세요. 어저께도 갔는데 현장에서 안전모를 왜 안 갖고 오셨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안전모는 여기서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다 그만큼 사람들이 철저해요, 요즘에는. 안전모부터 해서 개인의 안전을 위해서 스스로가 먼저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아무리 어쨌든 규모가 있는 현장에는 다 이제 그 안전관리자가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안전관리자가 현장을 세우라면 세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인원들이 하루에 100명 넘게 대로 투입되는 현장에서도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관리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안전 뭐 이렇게 그런 교육도 한 30분 정도 이렇게 투자해서 하는 거야. 아침에 가자마자. 그러니까 아까운 시간에. 다 어쨌든 우리 인력들은 다 시간이 돈이지 않습니까? 무조건 최소한 7시까지 6시 반까지 가서 4시 반, 4시 반까지 이렇게 해서 끝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도 아까운데 그 안에서 그런 서류 같은 거 작업을 하고 보통 한 30분, 40분 작업했거든요. 첫 출근하는 경우에. 또 가게 되면 또 어쨌든 그런 또 규모가 있는 현장에는 건설 공지에서 주는 그런 퇴직금 명목 같은 그런 카드도 있어요. 또 규모가 있는 현장에 가게 되면 저도 어저께 그런 카드를 갖고 가는데 참 찍히지 않아 그러면 그거 찍게 되면 하루에 한 9,600원 이렇게 적립이 되거든요. 나중에 퇴직금식으로 저희가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건설 공지 카드도 있고요. 이렇게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새롭게 만난 형님을 이렇게 뵀는데 또 현장에 가다 보면 재미가 좀 있어요. 물론 지금 고달프고 힘든 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인력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좀 힘든 게 뭐냐면은 전업으로는 못 하겠다. 왜냐면 제가 약간 드는 거에 대한 좀 약간 트라우마라든가 좀 있어요. 그 이제 건설 쪽은 아무래도 이렇게 힘이 좋아야 하거든요. 아무래도 등치도 좀 있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이렇게 좀 그런 면에서 약하다 보니까 웬만큼은 들죠. 근데 이제 계속 무거운 고중량을 치지 못하겠더라고요. 자기만의 그 있잖아요. 고중량을 쳤을 때 그 힘든 부분이 있는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고중량을 쳐가지고 단기간에 끝내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양중이나 그 다음에 또 곰빵 이런 걸 즐겨하는 사람도 있어요. 등치가 작아도 그런 거에 특화된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신라 호텔에 가가지고 밤에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35만 원짜리 그걸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전문 그 양중 하는 분 이게 왔어요. 한 젊은이에요. 한 30세 되는 사람인데 정말로 이제 뭐 호리호리한 사람이죠. 그런데도 정말 전문가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30만 원짜리 일을 해내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전문 프로 양중이나 곰빵맨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는 그냥 기술자예요, 기술자. 저 철거에 특화된 그런 양중하고 곰빵 할 수 있는 분들이죠. 그걸로 기술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하면 돈 금방 벌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그겁니다. 이제 이 금액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서울 태계로 태촌 사시는 분들이라고요. 그렇게 아침에 그걸 저기 쓰시면서 같이 보게 됐는데 태촌? 네. 태촌인가?
앞에 좀 누가 와가지고 목소리 좀 줄였습니다. 예. 방해돼가지고, 예. 세천에 사시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이제 안전교육을 좀 받으신 거죠. 현장에 이제 2명을 보통 인부로 불렀는데, 저는 이제 보통 인부로 왔고, 그 이제 그 용접사로 오신 분이 있어요, 형님이. 예. 50년생, 예. 50년, 60이 넘으신 형님이시죠. 어쨌든 기술자다 보니까 60세 넘으셔도 이제 그 현장에 올 수 있으신 거예요. 어쨌든 간에 계속 그런 거 하신 분인데,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요즘에 보통 이거 얼마 받냐고 저한테 먼저 물어보시더라고요. 요즘 또 뭐 똥 떼고 한 13만 3천 원 오늘까지 왔다 얘기하시니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거밖에 안 되냐고 인건비가 지금. 자기도 오늘 그걸로 왔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현실적으로 얘기하시니까 제가 뭐 형님한테 물어봤죠. 형님 얼마나 받으세요? 그러니까 형님은 자기는 이제 오늘 여기 온 거 용접사로 왔고, 용접사로 왔을 경우에 자기는 보통 뭐 35만 원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단가가. 예. 그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서 좀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같은 경우에 30만 원 받고 뭐 이런 식이 돼요. 예. 그렇게 해서 보통 28만 원에서 35만 원 사이더라고요. 정말 최고 고급자인 같은 경우 지금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양중 같은 경우라든가 곰빵 그런 게 뭐 주로 철거와 관련된 일종이죠. 그런 사람들도 보통 한 30만 원 일단을 받게 돼 있어요. 예. 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시멘트 올리는 그런 곰빵 같은 거, 철거 같은 거에서 그렇게 하는 게 양중이겠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뭐 곰빵, 뭐 타일 이런 거 올리는 사람들이 곰빵면 같은 게 보면은 그 사람들 단가 그렇게 올라가고요. 그냥 단순하지만 어쨌든 한편에 기술로 속할 수 있는 게 바로 곰빵하고 양중 전문 프로가 할 수 있습니다. 예. 저같이 이제 일반 그냥 아무 기술자 없는 데모도 조공 같은 경우에, 예. 같은 경우가 16만 원짜리죠. 16만 원인데 세금 떼고 뭐 교통비 떼고 하다 보면 한 14만 3천 원, 13만 3천 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뭐 거기 식대 같은 게 포함 안 되는 데가 있고 되는 데가 있고요. 그런 형성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장에서는 그렇게 형성되고 있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약 16만 원하고 그 형님이 뭐 35만 원 얘기하는데 그 형님들 용접사 같은 경우는 그게 뭐 세금을 뗀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실수령이 이렇게 받는 건지. 하지만 이제 얘는 그거더라고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뭐 하게 되면 전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 그러니까 웬만하면 기술자를 배우려고 하는 거죠. 조공에서 기공이 돼가지고 이렇게 전문가로 가야지만 돈이 되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시면 알겠잖아요. 30만 원 정도 하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꼭 이렇게 뭐 조공 같은 경우는 25개 정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300만 원 정도 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기공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보름만 일해도 이렇게 한 꽤 되잖아요. 400만 원 정도 받아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솔직히 노가다라는 게 비 오고 뭐 날씨 안 좋고 하다 보면 다 이렇게 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거 있을 때 보니까 그걸 감안했을 때 그래서 저 기술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뭐 보통 우리 사람들 말하는 300만 원 그렇게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시스템 자체가. 예. 어쨌든 기술 뭐 그렇게 그것도 솔직히 배움이 쉬운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기술자와 그냥 평생 조공 있잖아요. 뭐 차이가 이렇게 그렇게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형님 같은 경우에도 어저께도 이제 하시던 거 이제. 근데 이제 용접사들 보면 이렇게 돌아다니세요. 이렇게 해서 자기도 이제 아는 뭐 후임이 여기에 일주일치 이게 용접 일이 있다 그래서 내려오신 거더라고요. 이렇게. 보통 보니까 여기 현장에 보니까 기숙사고는 기숙사를 짓는 거였어요. 재수학원 하는 거 있죠. 입시학원 있잖아요. 짓는 건데 거기에 지금 용접하는 부분이 어디 있냐면 바깥에 주로 옹벽 같은 거 있잖아요. 옹벽 같은 거 할 때 그런 파이프 이렇게 연결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 성물하고 이런 그런 부분에서 용접하는 게 필요한 거죠. HBM하고 이런 거 부분에 대해서 뭐 산소 용접도 하고 그다음에 뭐 거기서 그냥 용접봉 용접도 하고 이런 식이 있어요. 하여튼 뭐 현재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지금 현재 지금 시세는 그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그렇다고 이제 용접사 분들도 사실은 보면은 정말 프로 이게 뭐 이렇게 서로 이게 없어서 못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근데 요즘에 용접사 분들도 보면은 노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용접사 분들께서 저희 같이 이렇게 어플 통해서 이렇게 뭐 조공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가끔씩 그런 분도 돼요.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일이 없으니까 이게 조공 일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알바로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기공인데 조공 일을 하시는 분도. 요즘에 그런 시스템입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뭐, 그냥 돈이 안 되지만 어쨌든 간에 뭐 노는 것보단 나으니까 그래서 30만원짜리 일당을 받으시는 분들이 16만원짜리 일을 하고 사는 그런 케이스가 이렇게 벌어지는 겁니다. 향후에 지금 저 용인 같은 경우에 지금 단가가 16만원, 사무실 기준입니다.
16만 원인데 거기다 세금 떼면 14만 3천 원이거든요. 10% 떼면 세금이 아니라 사무실에 줘야 되는 돈이. 그리고 이 어플 같은 경우에 보통 13만 3천 원, 14만 3천 원 이런 경우 많습니다. 근데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가게 되면은 차량이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거기에 뭐 이렇게 보통 수장님이 데려가거나 아니면 또 전업으로 이렇게 댕기시는 분이 있거든요. 뭐 이렇게 1톤 용달차라든가 이렇게 더블캡 있잖아요. 그런 거 타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별도의 돈은 안 들어요. 예, 그렇게 크게. 근데 이제 어플로 잡은 경우에는 뭐 여기서 예를 들어 용인 같은 경우에서 뭐 반경 뭐 진천 이런 거 경우도 생기거든요. 40km 이용해도 뭐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생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남는 거는 뭐 돈 10만 원 예, 이렇게 할 경우도 있거든요. 생기거든요. 하여튼 뭐 그런 근데 솔직히 좀 복불복이에요. 어제 같은 경우에 요즘에는 이제 뭐 사무실 같은 경우에 솔직히 일을 제대로 해줘야 되잖아요. 계속 일거리 받기 위해서 농땡이도 못 피우고 예 그런데 이제 뭐 어플 같은 경우에 이제 예전에는 약간 좀 뭐 예를 들어서 많이 가게 되면 좀 편해요. 신축 현장 같은 게 뭐 한 40명씩 받고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뭐 7명이 가도 편한데 혼자 가는 경우에 좀 비교가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힘든 게 있죠. 아무래도 아무리 힘들어도 2명이 가는 데는 좀 편해요. 일이란 게. 예. 그런 이제 노가다 현장에 지금 제 여러 가지 에피소드 말씀드리는 건데, 근데 좀 어플로 간다 해서 솔직히 뭐 거기가 꼭 편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보니까 추세가 솔직히 뭐 사무실로 갔을 때도 뭐 편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복불복이에요 진짜. 사무실로 가는데 예를 들어서 어디 현장에 뭐 경비 같은 걸 서라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신호수를 봐라. 그다음에 유도자를 봐라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크레인이라든가 요즘 시스템이 그겁니다. 1일 1 장비에 대해서 신호수라는 게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하재 감시자, 신호수, 유도자 이렇게 세 개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주로 이제 여사님들도 많이 이렇게 오게 돼 있어요. 현장에 보면 여사님들이 한두 명 꼭 있어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여사님들은 주로 가게 되면은 나중에 아파트 같은 데 시공이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샤시 같은 데 올라갔을 때 하고 그다음에 타일 조공 예. 그 목수들 있잖아요. 내장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그런 보조로 많이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시스템이 그렇게 됩니다. 지금 추세가. 하여튼 요런 제가 제 채널을 드시면 이렇게 부업으로 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뭐 여러분께 모든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하여튼 제 채널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